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송 거부한다? 그것을 주동한다? 여기에 과연 이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안전의 인재는 최소한의 우리 노동자들이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원무게 수련장 박살내고 안전을 인재 쟁취한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쓸 양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서로가 국가극을 달리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불안하죠. 보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 여파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도 조금씩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마다 휘발유 수급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게 공통된 현장 목소리인데요. 그런데 주무부처 수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일 초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 장관이 민주노총을 가리켜 민폐노총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가격을 자기네 입맛대로 고정시켜놓고 여기 안 따르면 형사처벌하고 그다음 마음에 안 들면 생산 과정을 스톱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제재 수단이 없고 이런 식의 시장과 이런 식의 가격 구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가격 안정해요. 온갖 법의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행동을 뒤에서 하고 있으면서 와서 그걸 대화니 협상이니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용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번 민노총의 파업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듯합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아예 화물연대 운송 미복 기자에 대해서 면허 취소까지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혜찬 이사님, 특히 원희룡 장관이요. 오늘은 본인 SNS에 민폐 노총이 돼버린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거부한 포스코 노조가 지금 민노총과 손절했기 때문에 축하하고 환영한다. 철도 정책에 민영화의 민자도 없다. 파업이 정당한가? 메시지가 셉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이 민노총의 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도 그에 발맞추어서 원칙 있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정부와 원희룡 장관의 대응을 강경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단어에 동의하지 않고요. 원칙 대응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화물연대 파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번에 민노총에게 밀려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화물과 물류를 포함한 국가 기관 사업 전반에서 민노총이 주도하는 대로, 민노총이 하자는 대로 정부가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가 경제가 언제든 민노총 주도 세력의 볼모로 잡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 때문에 당분간 휘발유가 떨어지고 주유소에서 영업을 안 하고 불편함을 겪더라도 이 국면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민노총의 이 저 같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민노총의 기득권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 안전운임제와 같은 사실상의 비상식적인 요금제가 화물을 포함한 여러 물류, 여러 기관 사업 어디까지 전반적으로 퍼질지 모른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 메시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더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 민노총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말씀을 뭐 대국민 담화든 어떤 형식으로든 더 내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노총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보통의 정부는 이 정도 했으면 타협안을 어영부영 만들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않으니까요. 아마 이것이 단순한 어떤 물류업체의 파업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겠지만 시위에서 뜬금없이 노동자의 권익과 무관한 뭐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이런 걸 주장하는 민노총의 정부 흔들기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원칙대로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총의 그런 주장, 말씀하신 주장은 또 일부의 주장일 수 있으니까요. 뭐 이번 파업의 기조는 아닙니다. 민폐노총 철도 파업 앞두고는 파업이 정당한가라고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민폐노총 말고도 사실 이런 식이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 유가 보조금 지급 재검토하겠다.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심도 있게 고려 중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 원장관의 이런 초강경 대응 뭐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원희룡 장관님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일단 대통령의 기조라는 게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미 나오고 지금 정말 재밌는 게 지금 화물연대랑 국토부랑 협상 뭐 면담했잖아요. 국토부가 나와서 차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협상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뭐 직설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이 지금 갈등과 대치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현재. 지금 최근에 언행들을 보십시오.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 하지 마라라고 지금 여당에 신호 보낸 거. 그리고 또 지금 뭐 이제 법과 원칙 얘기를 하면서 절대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국토부한테 아무런 권한도 주지 말고 그냥 정확한 워딩, 정확한 발언은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강경한 단어들이 귀를 의심케 하는 단어들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그 얘기도 했죠. 국무회의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라라고 하면서 더 탐사 얘기.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 조국 사태 때 불법 뭐 침입하려고 조민식 하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언론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거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그거를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적절한 거예요. 모든 갈등은 다 대통령이 일으키고 있고 지금 사실상 다 꼭두각시처럼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조의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노조를 그렇다고 악마화, 장해찬 이사장처럼 이렇게 악마화해서도 안 됩니다. 안전운임제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게 검토가 돼서 도입이 된 거고 그거를 3년 또 연장을 하는 거는 3년 후에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노측과 사측과 그리고 그 공익위원이 들어와가지고 안전운임을 결정을 하는 거면 이게 최저임금 결정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정부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키워가지고 뭔가를 갈등으로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주일 대표님 제가 뭔가 한번 반론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 나머지 참모들이라는 꼭두각시다라는 건 개인적 추론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뭐 조민 씨에 대한 뭐 여러 그 강한 혹은 불법의 가능성 있는 취재, 뭐 일부 유튜버의 취재에 대해서는 지금은 한동훈 장관 케이스는 또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게 현직 장관에 대한 얘기도 있고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불법에 대해서는 고통을 겪게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면 뭐 그 부분이 조민 씨의 뭐 일부 유튜버의 그 강압 취재와는 또 다른 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대통령이 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 정도 얘기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동아일보가 단독했잖아요.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통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안을 해결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갈등만 키우는 거고 모든 지금 정부, 여당 다 동원돼 가지고 지금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모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라는 거죠. 뭐 제가 추가로 반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너무 단언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반론을 했고요. 노 교수님.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지나치게 아까 여러 가지 그 앵커께서 순환하셨지만 동의할 부분 몇 가지 있는데요. 다 아시지만 화물연대는 이게 그 노조가 아닙니다.
전부 다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전부 자영업자고요. 자기 차로 운전하는 사람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지 파업이 아니고요. 운송 거부를 통해서 자기들이 일을 안 하겠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바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하는 건 합법이지만 그걸 업무 개시 명령을 법에나 넣으면서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화물차를 뭐 등록제가 아니고 허가제로 한다든가 여러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거 바꾸어서. 근데 지금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화물연대가 구호가 들어보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섬뜩하죠.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면 결국 이게 반정부를 넘어서 반국가 차원까지 가는데 이건 단순히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게 문재인 정부였어도 노무현 정부였어도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예. 화물연대가 지금 조직률이 뭐 5% 정도밖에 5% 최대를 봐도 5%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자신들이 업무를 안 하는 건 괜찮은데 비조직원들을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상태를 용인하는 것은 한 국가의 물류를 한 조직이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정부라도 대한민국 정부를 운영하는 그런 정권이라면 용인할 수 없는 사태다 이것은. 그런 점을 좀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